공포 영화 얘기 재밌어가지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공포 영화 얘기 재밌네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보실 거면은 조금 옛날 거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착시나리 같은 거나 아니면은 저는 다시 봤을 때 링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나마. 그러니까 링을 조금 더 뒤에 보시고. 착시나리 되게 재밌어요.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컨저링, 월화의 공동묘지는 너무 옛날이잖아요. 그건 거의 고전 아니에요, 그냥. 여고괴담도 괜찮았는데, 여고괴담 다 봤는데 장화홍련은 조금 달라요, 결이. 장화홍련은 공포영화라기보다는 약간 되게 서정적인데, 작품이. 아무튼 무섭은 느낌보다는 좀 아련한 느낌이 좀 강해요. 좀 뭐라 해야 되지? 먹먹한 느낌? 그게 더 강한 느낌이에요. 공포영화 중에서도 조금 난 작품성이 좋은 걸 보고 싶다 하시면은 장화홍련 보시면 되고요. 유전, 제가 봤던 공포영화 손에 꼽을 정도로 진짜 잘 맞는 작품이에요. 유전 괜찮고요. 맞아요, 장화홍련은 아름다운 느낌이 좀 있고. 그냥 진짜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서운 것들을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그냥 우리 뭐 옛날에 나왔던 뭐 화이트라던가 그냥 그런 국산 공포 영화들 있잖아요. 아리에스터 되게 좋아합니다. 파라노멀 액티비티도 괜찮아요. 맞아요. 유전 안 보셨어요? 좋겠다. 미드소마가 진짜 호러물이에요. 그게 진짜 호러물입니다. 그건 되게 무서워서 그러니까 불쾌했어요, 보면서. 아리에스터 작품들이 그 약간 인간 심리의 그 불쾌한, 뭐라 해야 되지,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불쾌함을 느끼는지, 사람이. 그레이브 인카운터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거는 저도 다 봤고, 그때 그거는 산타원의 집에 중학생 때였나 고등학생 때였나 다 같이 모여서 봤었는데, 그것도 재밌어요. 그레이브 인카운터. 주제는 벗어나는데 전에 헤어질 결심 좋다 하셔서 얼마 전에 대우로 너무 재밌게. 너무 축하드립니다. 헤어질 결심 정말 저는 그거는 위대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나온 공포영화요? 글쎄요, 저도 심장은 잘 안 봐서 모르겠어요. 헤어질 결심 안 보신 분들 혹시 여기 계시면 진짜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최근에 한번 다시 봤거든요. 그거를 다시 봤는데 너무 좋은 작품입니다. 그건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도 더 좋은 작품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공포로 돌아가서, 이게 공포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공포랑 이제 동양의 공포가 좀 그 정서가 달라서, 보통 이제 한국인들은 서양 공포 영화들 보면 덜 무서워할 거란 말이죠. 막 악마가 나온다던가 그 사후세계 막 그런 것들이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정서에서는 되게 조금 낯선 이야기고, 호러보다는 판타지처럼 접근하게 되니까 그래서 좀 덜 무섭기도 하고요. 박찬욱 영화 중에 최애 있나요? 헤어질 결심입니다. 정말 헤어질 결심입니다. 저는 그냥 한국 영화 통틀어서도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좋아하는 작품이어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뭐 한국인이다 하시면은 한국, 일본, 대만, 태국, 중국 이렇게 근처
국가들 그 문화권을 공유하는 국가들의 작품들을 보시는 게 조금 더 공포를 느낄 수 있다. 네. 맞아요. 서양 공포 영화가 덜 무서워서 보통 더 잘 보세요. 해야 될 결심 전엔 뭐 했냐고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네요. 그 헤어질 결심이 너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되게 너무 좋은 작품이었어가지고 저한테는 대놓고 공포보다 은은하게 소름 끼치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점점 그런 걸 더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대놓고 공포는 사실 레퍼토리가 너무 뻔하니까. 아니면 대놓고 무서울 거면 진짜 비주얼적으로 쇼킹하던가. 그게 너무 좋았었던 게 헤어질 결심은 정말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어떤 작품을 그러니까 모든 매체를 통틀어서 어떤 작품을 보고 후유증이 남았던 적이 없었어요. 정말 그거에 빠져서 못 헤어나오겠는 그 감정적으로 있잖아요. 그걸 이제 후유증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 경험을 이렇게 학생 때 뭐 미성년자 때 이럴 때 조금 그런 것들을 느끼다가 성인이 된 이후로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단 말이죠. 진짜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제가 처음 그걸 봤었던 게 2년 전인가 1년 전이었나 2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진 않네요. 아무튼 헤어질 결심을 그렇게 처음 봤었는데 처음이었어요. 성인 되고 나서 어떤 작품을 보고 나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앉아서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 진짜 멍해지고 며칠이 우울하더라고요. 거기 그 작품에 몰입한 상태에서 안 빠져나와지는 거죠. 그러면서 한 2, 3일 정도를 계속 그냥 그 생각 때문에 멍해지고 막 어디 빠진 것처럼 막 구덩이 같은. 근데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저한테 제가 그런 경험을 정말 다시 하게 될 수 있을 줄 몰랐는데 그렇게 해준 작품이어서 너무 사랑하는 작품이고 저 그거 그래서 그 하이츠 스토어에서 홍대에서 예전에 헤어질 결심 그 기념으로 팝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박찬욱 감독님 굿즈들이랑 그 헤어질 결심 굿즈들 그리고 박찬욱 감독님이 따로 이제 사진전 같은 것도 하시잖아요. 촬영 이제 그거로 만든 MD들 이렇게 해가지고 팝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가가지고 사고 막 그랬어요. 집에 지금 티셔츠도 있고 이런데 그만큼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봐야겠다. 좋죠. 그래서 그 팝업을 가고 싶게 듣고 일단 자연스럽게 저한테는 드럭스토어 그랬어요. 그거 되게 감사한 말씀인데요. 엄청 큰 경험인데 그거는 사실 만약에가 아니죠. 사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제가 느꼈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그런 감정의 결을 느꼈다고 한다면 뭔가 창작자로서 되게 뿌듯한 순간일 것 같아요. 아니 일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창작자로서는 되게 극찬이거든요. 너무 극찬이죠. 제가 감사합니다. 요거 정말
정말 극찬이에요. 이건 극찬이라고 보니까 뭔가 웃기긴 한데, 이상하긴 한데, 되게 큰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내용 이야기입니다. 좋은 앨범이에요. 감사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담고 싶었으니까 항상. 근데 되게 그런 의미여서. 기술적으로 아니면 뭐 음악적으로 음향적으로 아니면 뭐 작법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물론 저한테는 보이죠. 당연히 아쉬운 지점들도 당연히 많이 있고, 근데 그냥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냥 본질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야기하고자 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니까 그런 면에서 좋아하는 거죠.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곡이나 작품들을 알기 전으로 돌아가서 처음 접했을 때의 감정을 다시금 느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안 본내 산다고 하잖아요. 그게 딱 그런 표현이잖아요. 안 본내 산다. 안 본내 사고 싶은 작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그때 처음 딱 그거를 접했을 때 맞아요. 그런 감동을 다시 느끼고 싶으니까. 재생산되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 작품 한 작품에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매트릭스라고 하면 그 영화를 토대로 뭔가 팬픽도 나오고 아니면 어떤 2차 창작물들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감독이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인데도 막 그게 확장돼서 해석되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술이 공유되면서 확장되는 어떤 방식인 거고, 그거로서 이제 어떤 한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건데, 제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명성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성취라고 할까요? 그 정도의 성취를 더 뭔가 이뤄내서 계속해서 이야기거리가 덜 순환할 수 있는 어떤 작품을 생산하고 그게 계속해서 순환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 스킵줄 안 들은 기사입니다.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약간 그런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뭔가 작가주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저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물을 때는 물이 없네? 두유도 없네? 네, 그냥 모를게요. (2시 11분) 2시 반까지 이따 가겠습니다. 2시 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주무세요? 이거 하고 자야죠. 오늘 좀 늦게 해서. 저도 보통 공연 끝난 날에 라이브를 키거든요. 그냥 공연이 끝나거나 아니면 뭐 큰 게 끝났을 때 키는데 뭐 매번 키지는 않아서. 그래도 매번 키나요, 저? 네. 되도록이면은 하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자주 하게 되진 못하니까 한 번 할 때 좀 길게 하는 편입니다. (3시) 3시 반은 쉽지 않은데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네요, 제가. 마가레트 에어프라이어 180도 5분 돌려먹으면 엄청 맛있다고요? 갑자기요?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라방을 너무 자주 키면은 뭔가 그렇잖아요. 이게 궁금한 것들이나 아니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자주 소모가 되면 나중에는 그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는 저는 그렇게까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뭐 그래놓고 한번 켰을 때 되게 오래 하긴 하지만 굉장한 팩트를 방금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쵸, 자주 키진 않죠. 홍보대사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홍보대사를 다 하고 공연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 하고 싶었어요. 그러게요. 왜 저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공연을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면 좋으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죠? 저희를 더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그래야겠죠? 이건 진짜 포켓몬이네? 그쵸, 자주는 아니었죠. 죄송합니다. 거짓말했다. 자주는 아니에요, 사실. 감사합니다. 메이플 시간의 신전 노래 틀어달라고? 열심히 공연 보러 다닐게요. 환영합니다. 시간의 신전 노래 좋지. 왜 곁에 이렇게 졸리지? 메이플 명곡 시간의 신전. 수련의 숲. 그것도 좋죠. 메이플은 은근히 좋은 곡이 많아요. 근데 이 노래 너무 졸린데?
되겠다. 이것도 졸린가? 구원만나 짱 재밌게 만주. 달걀 지단 같긴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달걀 지단에 그냥 계란 하나 이렇게 묻혀놓은 것 같네. 달걀 지단 가운데 수약돌. 그거 맞아, 모습이. 오늘 공연 어땠나요? 넌 어땠는데? 하품하니까 하품 나오세요. 하품 따라서 하게 되면 그 정서적 유대감 때문이라는 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계하는 대상이나 안 친한 사람들이 하품하는 걸 보고는 보통 하품을 잘 안 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나 친근감, 정서적인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이 하품을 하면 그거를 따라서 한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저한테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유대 하늘 다람쥐는 또 뭐예요? 신기한 동물이 이렇게 많지, 세상에. 어제 부프 오면 제일 재밌었던 곡이 뭐예요? 글쎄요. 제일 재밌었던 곡? 유별나게 하나만 고르기는 조금 애매해서 그냥 전체적인 흐름이 좋았던 것 같아요. 후반부가 되게 재밌었다라는 느낌. 오늘의 리빙 포인트. 리빙 포인트가 뭐예요? 리빙 포인트가 뭐지? 하품을 하는 이유. 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유대 미쳤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 그거 같다. 개화기 머리 같지 않아요? 뭔가 웃기네. 간식 먹을 땐 코카 닮았어요. 저 코카도 여러분이 얘기해 주셔서 알았어요, 뭔지. 코카랑 기니. 저 기니 돼지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기니 돼지인 줄 알았는데 돼지 아니었고. 새 포켓몬 신작 나왔는데. 맞아요. 저 기니피그? 기니피그랑 기니랑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기니가 기니피그예요? 아니면 둘이 다른 건가? 이거 약간 억지유대 아니에요? 억지유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오케이. 무화과 좋아하시나요? 싫어하진 않습니다. 먹어본 적은 많이 없는데 싫어하진 않아요. 무화과 시즌이에요, 요즘.
무화과 철이 가을이구나. 처음 알았어요. 무화과는 처음 알게 된 게 그거였어요. 저 CCM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뭐 열매가 없어도 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무화과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무화과. 그래서 어릴 때 성경에서 그 CCM 그 곡이랑 성경에서 처음 알았어요. 무화과라는 과일 자체가. 저는 그게 그때만 해도 지금은 없는 과일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 과거에만 있었던 그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런 과일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무화과 벌써 들어가요? 철이 짧네. 철이 되게 짧네요. 아닌가? 너무 늦게 한 건가요? 스킵책처럼 스킵책은 사시사철이라고 할게요. 저 그래도 주접 내성 좀 생겨가지고 전보다 잘 받아요. 그쵸? 예전보다 훨씬 낫죠. 8월에서 10월까지. 그럼 여름 과일이네요, 사실상? 아닌가? 10월. 그래, 여름 과일이라고 또 볼 수 있나? 그럼요, 저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제 생각엔 노래 때문인 것 같아요. 아픔 나는 게. 네, 여름 과일이네요. 뭐 하기야 그 이스라엘 얘기잖아요. 그 성경이 그 구약 성서가 그 이집트 나오고 이스라엘 나온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쪽 계열은 다 더운 지방이니까 따뜻한 기후니까 무화과가 겨울 과일은 절대 아닐 거고. 곧 2시 반까지. 네.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좀 신기했었던 게 어쨌든 결국에 그 기독교는 뿌리가 유대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진짜 뜬금없이 서양권에서 서양권에서 그 시작한 종교가 아니거든요. 완전히 딴판 다른 데서 시작한 종교인데,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서양권으로, 물론 자리 잡은 경위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자리를 잘 잡아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서양권을 대표하는 종교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아니란 말이죠. 겨울 냄새 나요. 진짜 겨울 냄새 너무 좋아. 그쵸? 저는 겨울 냄새 되게 좋아합니다. 약간 연말 느낌 너무 좋아서.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에게 5분만 남았다. 그 생각해보면 되게 웃겨요. 그것도 불교도 그래요. 사실 불교도 발단지는 다른 곳인데, 그리고 실제로 불교는 그 소승불교랑 대승불교랑 그 약간 일단 직관적으로 비주얼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불교의 어떤 모습이랑 인도나 뭐 그쪽 아시아 쪽, 중앙아시아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쪽권의 불교의 어떤 이미지랑은 되게 다르잖아요.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파티요? 맞아요. 딱 그 찬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 되게 좋죠. 공기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계절이 확실히 변한다라는 그런, 설레지 않아요? 계절이 바뀌면. 저는 종교 없습니다. 저는 사실 굳이 따지면 무신론자에 가깝고요. 네, 무신론자에 가까운데 그냥 종교 자체를 재밌어서 좋아해요. 되게 흥미로워요. 그게 내 스킵 흥미로운 게 약간 그거예요. 저는 약간 결국에는 제 의견입니다만, 그러니까 형태만 다른 거지 사실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독교도 불교도 어떤 힌두교가 됐건 모든 종교들이 누구는 하나님, 누구는 뭐 부처님, 뭐가 됐던 결국에는 그냥 인간이 조금 지금보다도, 뭐 지금도 비슷하긴 한데, 이해되지 않는 어떤 거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정의 내릴 수 없는 거에 대한 공포감을 항상 느끼는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해답이란 말이죠. 그거 신이 그랬다, 그거 신이 만든 거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개연성을 억지로 부여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왜냐면 이거는 인간의 어떤 인지 범위에서 벗어난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행한 일들이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그런 어떤 이지로는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거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뭐 좀 나쁘게 얘기한 거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판단을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어쨌든 뭐 맞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종교라는 거를 통해서 뭐 자기 인생에 되게 긍정적인 어떤 영향들이나 행동의 동기들이 되기도 하니까, 그 결속력을 어느 정도 가지게 해주기도 하고, 뭐 그게 과해지면은 되게 안 좋은 방향성으로 나아갈 때도 많지만, 근데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종교라는 거는 뭐 지금에 와서는 되게 발전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뭔가 그 출발점이라고 할까요? 그냥 출발점부터는 결국 인간의 공포를 양분으로 자라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흔한 캐치프레이즈 있잖아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기독교, 일부 기독교에서 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캐치프레이즈인데요. 그 일부 기독교가 그게 되게 그거거든요. 되게 방금 말씀드린 공포를 양분으로 삼는 어떤 종교의 어떤 형태, 가장 좋은 예, 예수천국 불신지옥.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모두가 그 어떤 죽는다는 거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는데, 그 죽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그 공포감을 이용해서 포교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 점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사실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마음에 안 들진 않아요. 뭐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니까 그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제가 일부 기독교의 어떤 그 행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유일신 국가잖아요. 유일신 국가래나, 유일신 종교잖아요. 다신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지금 지칭하는 일부 기독교의
어떤 그런 유일신 신앙이라는 어떤 그 형태가 되게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이라고 느껴져요. 특히나 유독 기독교가 그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아무래도 제일 메인스트림이니까 그게 제일 크게 느껴지겠죠. 근데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아니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너무 싫어요. 싫다? 싫다는 아니지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옥 간다면 저 그냥 지옥 가려고 해요. 제우스. 그리스 로마시나 만화책 어릴 때 많이 봤는데. 맞아요. 그 배타성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나도 맞지만 너도 맞을 수 있어.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게 더 건전한 태도 아닌가요? 근데 예수천국 불신족이라는 말은 나만 맞고 너넨 다 틀려라는 소리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진짜로 어떤 그 예수라는 인물이 추구했던 어떤 그런 그냥 종교적인 색채를 다 빼고 나서 그냥 그 예수라는 인간이 추구했던 어떤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 말한 것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결국에는 그냥 그 되게 관계중심적인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되게 존경하고 싶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예수라는 사람은. 되게 락커예요. 예, 진짜 락정신입니다. 소수의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뭔가 러브앤피스잖아요. 러브앤피스. 예수 락커설. 훌륭한 락커시죠.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뭐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지저스도 휴먼이잖아요. 지저스도 휴먼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다 하시고 사시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분도 휴먼이신데. 근데 그래도 뭔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거를 추구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을 거니까 그런 부분이 존경스럽다는 거죠. 사실 그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인데.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지저스. 저거 그거 뮤지컬 있잖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겟세마네. 겟세마네. 그러니까요. 저거 되게 좋은 접근이에요. 내가 왜 죽나요, 왜? 그 겟세마네 그게 트랙이 그거잖아요. 그 뮤지컬 정확히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였나요? 아무튼 거기에 나오는 트랙인데 예수님이 그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너가 죽어라 라는 그런 계시를 받고 나서 인간적으로 고뇌하는 내용이에요. 저기 어디야?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며칠간 이렇게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 가사에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왜 죽어야 하나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하는데 되게 인간적인 그 모먼트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네, 종교적인 것들이
사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성경이라고 치면은 그냥 뭔가 에센스들은 결국엔 되게 철학적이거나 아니면 막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그거 외에 어떤 뭐 성경을 예를 들면 뭐 요한계시록이라던가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은 사실상 그리스 로마 신화 보는 거랑 똑같이 접근하시면 되게 거부감이 없어요. 그냥 신화적인 어떤 이야기들, 신화들 뭔가 재밌잖아요. 판타지스럽고 그렇게 접근하면 딱히 거부감 들 건 아니니까. 그걸 그냥 문자주의적으로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믿는 게 문제는 아니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그것만 약간 지양하면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지 않나 싶겠네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맞아요. 그거랑 헤븐 온더 마인드. 그래서 기독교는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사회 참여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불교는 비교적 조금 더 약간 개인적인 수양이라던가, 물론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만큼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얕게나마 훑어보고 느꼈었던 감상이었어. 좀 더 그 참선에 대한 어떤 내면의 그 수양이라던가 막 그런 것들을 강조한 게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깊게 알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알지 못하니까.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그게 소재들을 빼먹기가 되게 좋아서 그래서 또 재밌어요. 그 창작자로서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판타지니까. 그레첸을 빼온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별로 깊게는 알고 싶지 않으시면 그러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것만큼 메이저한 창작물이 어딨어요. 전 세계인이 다 아는데 이것만큼 메이저한 창작물이 없잖아요. 해리포터보다 훨씬 더 유명한, 모두가 아는 창작물이고, 어디서든 레퍼런스를 따와도 모두가 알만한 건데, 되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노다지죠. 보물섬이에요. 30분 넘었구나. 종교 얘기하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 덕스토어 관련한 얘기도 뭐 하고 막 했는데, 이틀 동안 공연 이제 보신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고요. 놓치신 분들은 다음에 또 언젠가 뵀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면 꿈에 예수님 나오고 뭐 좋은 꿈이긴 하겠네요. 그럼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에 12월 얘기했죠? 11월 말 12월 그때쯤에 다시 살아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일교차 큰 날씨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편한 밤 되십시오.